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다시 뜨거운 암호화폐 2022년 세금 20% 계좌 실명제입니다. 지난달 이후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2천만 원을 넘어서며 2017년 말 광풍 이후 침체됐던 암호화폐 시장이 3년 만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가격 상승세에 도와서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 전자결제 플랫폼인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발표였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 및 거래 차익 과세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뛰면서 큰 주목을 받습니다.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또 움직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한동안 잠잠하다가 네. 비트코인 기사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지난달 중순부터였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뭐 이런 헤드라인 뽑히기 시작했고, 뭐 어느새 저렇게 올랐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봐도 빗썸 수치 보면 이제 어제 비트코인이 2,066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지난 1일에는 이 가격이 2,160만 원도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개당 2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제 사상 최고 기록은 아닌데 이게 2,500만 원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환율도 그때보다 지금보다 높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글로벌에서 거래된 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국내에서 거래된 가격이 훨씬 높았던 그런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2017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다가 2018년에 정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규제하겠다 이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꺾였고 그 뒤로 이제 한동안 관심 밖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불붙은 모양새입니다. 연초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800만 원대였는데 지금 뭐 2배, 3배 이렇게 뛴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알트코인을 그래서 다른 암호화폐들이 많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연초에 15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한 63만 원 뭐 이렇게까지 올랐고 리플은 220원 선이었는데 뭐 한 640원 이제 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들이 올 들어서 이제 2배 혹은 3배 이렇게 뛴 겁니다. 네. 2018년 연초에 1월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그때 이제 잘 모르시던 분도 계좌를 또 트기 시작하려고 하시던 분도 계시다가 정부 규제가 좀 나왔었는데요. 계좌를 아무나 틀 수 없게끔 은행을 조금 약간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참 상당히 좀 낯설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급등하는 자산이긴 하지만 아직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거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시 안에서도 암호화폐 관련주라고 해서 또 종목군의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어요. 네, 뭐 관련주 뭐뭐 있냐 한번 보면 위지트라는 업체가 이제 그 위지트의 자회사가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에 투자해서 지분을 좀 갖고 있고요. 뭐 비덴트라는 종목도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데는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데일리 블록체인은 이제 대주주인 옐로우 모바일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대주주와 이제 특수관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렇게 암호화폐 급등세가 이제 시작된 게 11월 중순부터인데 11월 한 달간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들어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11월 한 달 놓고 보면 위지트가 한 88% 올랐고요.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도 한 50% 안팎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위지트는 15% 떨어졌고요. 우리기술투자도 10% 정도 하락했고 비덴트나 에이티넘, 데일리 블록체인 이런 데도 한 7에서 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반짝 테마주로 좀 주목을 받았다가 다시 시들해진 모습이긴 합니다. 네. 관련한 종목이 암호화폐 관련주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온다고 해서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또 있었고요. 또 그리고 ICO라고 해서 코인을 상장시키는 것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폴라라는 코인, 인프라웨어라는 기업도 한 차례 굉장히 급등했다가 지금 또 크게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테마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는 가운데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지난달 중순 이후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도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급등하는 게 2017년에 불었던 암호화폐 광풍 때와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유들을 좀 보면 일단 시중에 너무 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첫 번째 아니라 이유는 늘 그죠, 그게 뭐 나오네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네. 일본이나 뭐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특히 이제 달러가 지금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기축 통화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조금 퍼졌고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이런 화폐들이 이제 대체 통화로 급부상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이 장기 보유 주식 양도세를 23.9%에서 39.6%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 장기 차익에 대한 세금이 이제 15에서 20% 정도거든요, 미국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내야 되는 양도세가 더 높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식 투자는 차라리 디지털 화폐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네. 이쪽에 투자 자금이 몰릴 거다라는 전망이 또 나왔고요. 이것도 큰 트렌드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금, 예. 그러니까 사실 투자할 때 이 세금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전환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좀 주목하게 하는 요인인데 요새 디파이라는 게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뭐 사실 요새만의 얘기는 아닌데 이 디파이가 Decentralized Finance를 이제 줄인 말인데 한국어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사실 금융거래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중개기관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카드라든가 뭐 증권사 이런 금융사의 정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드 되고 이걸 통해서 각종 금융거래가 일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뭐 확산이 되고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이제 암호화폐가 활성화가 되면 이 디파이라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이것들이 이제 중앙에 이런 금융기관 필요 없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디파이 시장이 보니까 올해 초에 한 1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네.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130억 달러로 한 10배, 10배 이상 커진 거예요.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가 이제 주목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 시장은 앞으로도 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2017년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탈중앙화가 되면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가 있어야지만이 금융거래를 하던 것이 이제는 탈중앙화 돼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누구나 또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서로 개인 간에 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언뜻 이해는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탈중앙화, 은행을 배제한다라는 것이고요. 제도권 투자자들도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분위기고 네. 기업들이 자산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암호화폐가 그동안에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면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게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미국 간편 결제 업체죠 페이팔이 지난 10월에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보관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팔 디지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4개의 암호화폐를 사고 팔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페이팔이 개인과 뭐 전자상거래 업체 계좌를 다 포함하면 이제 3억 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고 전 세계의 가맹점이 2,600만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맹점에서 예를 들어 이제 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의 이 범용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업체인 스퀘어도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 모바일 시장 장악하고 있는 이제 벤모라는 업체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가상자산 매매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나 JP모건 같은 이제 제도권 금융사들도 이제 연달아서 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이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짐 사이먼스 회장 지난 3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고 헤지펀드 투자자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스탠리 드래킨 밀러 뭐 이런 사람들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신탁펀드 중에 이제 그레이스 캐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비트코인은 이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여기 이제 회장이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비트코인에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에서 표출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굉장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화제가 됐었는데 뭐 그래서 이 내년에 비트코인이 지금 뭐 2만 달러 뭐 이런 정도인데 31만 8천 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이게 하나로 하면 한 3억 원이 넘는 거거든요. 3억 5천만 원.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지금보다 이런 뭐 11배 더 간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이건 전망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전망일 뿐이긴 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또 규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죠. 될까요? 이 오늘 얘기를 할 핵심이 바로 이 세금 문제인데 네. 이제 최근에 국회에 통과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암호화폐 같은 거는 이제 가상 자산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0%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연간 500만 원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250만 원 공제하면 나머지가 250만 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20%인 50만 원을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2022년 한 해에 암호화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때 이제 내게 되는 건데, 네. 뭐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세금 내라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텐데, 주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보유액에 상관없이 이제 전면적으로 네. 양도세 과세를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그걸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20%의 양도세를 물리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대주주 그러니까 보유 주식이 10억 원 이상 혹은 이제 지분율이 1%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를 이제 정의하고 그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네. 2023년부터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전면적인 양도세 과세가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세율을 보면 뭐 그 여기는 250만 원만 공제를 하고 여기는 5천만 원 공제를 하니까 이제 두 개 자산의 이런 세금률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좀 비교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정권의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데 왜 이런 세금 이슈들이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지도 한번 좀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또 규제가 예고됐습니다. 이건 네네. 어떻게 의견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에서도 뭐 실명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그러니까 특정금융정보법 이라는 거를 이제 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지금 14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상 자산을 거래하려면 실명 계정을 통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서는 이제 뭐 가상 자산 거래소가 뭐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해야 되고 뭐 정보 보고에 대해서 관리 책임 인증 획득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도 이제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을 받지 못하면 네. 가상자산 사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명 인증 지원을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그리고 이제 코빗 이렇게 네 군데에 불과한데 네. 결국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여부는 은행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자산 가격에 대한 영향도 이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패권이 또 어디로 넘어가게 될지도 향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